자, 이제 문제 읽어보시면 이 10개의 빨간색 막대기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열의 합 관련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고2에서 수열의 합은 크게 4가지 종류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등차 수열의 합, 쉽게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합, 역시 쉽게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등차 등비가 아니지만 자연수의 합, 자연수의 제곱의 합,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도 공식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열의 합은 이게 다인데, 다만 방금 나온 이 등차, 그리고 등비 수열, 그리고 이제 자연수의 거듭 제곱들을 어떻게 적당히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해 놓은, 또는 앞에 이제 뭐 상수가 좀 곱해져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수열들도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앞에 합을 뜻하는 기호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이제 이 3가지를 구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분명히 지금 이 나온 수열도 여기서 말하는 4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등차일까 등비일까 아니면 자연수의 거듭제곱인가 이런 거를 파악을 하려고 의도를 갖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 ln의 식을 알아야겠죠. 그래야 지금 나온 수열이 무슨 종류인지를 알 수 있겠죠. 자, 먼저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기에 앞서서 여기 나온 2개의 식만 보더라도 쌤이 미리 스포를 하자면 이 식은 등차 수열이 될 거다라는 거 미리 조금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빨간색 막대기가 모두 y축에 대해서 평행하니까 요 이제 빨간색 막대기의 x값이 이렇게 하나 있다면은 결국 이 길이는 여기에서의 y값, 즉 xn 제곱 플러스 axn 플러스 b에서 여기 아래쪽 끝에서의 y값, 즉 xn 제곱, 이 2개를 뺀 게 이 막대기의 길이입니다. 근데 이 2개를 빼면 a에 대한, 그러니까 xn에 대한 1차식이 나오죠. 근데 이 xn은 문제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자체가 등차 수열이거든요. 그래서 왠지 등차 수열이 될 것 같은데 라는 걸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등차 수열로 나오겠네, 그냥 공식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편하게 마음을 이제 갖고 실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선분 10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x값에 좀 주목을 해보면 여기가 첫 번째 막대기의 x값이고 두 번째 막대기의 x값이고 이런 식으로 10개의 x값이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일정한 간격이니까 이것들은 xn들은 모두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n은 등차 수열이고, 그리고 ln을 한번 구해러 가보겠습니다. 자, ln이라는 것은 2개의 2차 함수 그래프 사이의 막대기입니다. 이렇게 당연히 이 막대기에서의 x값은 이제 xn이고 요 길이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ln이죠. 그리고 위의 함수는 지금 함수식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함수는 간단하게 x제곱이죠. 그래서 이 점이 xn, xn 제곱 플러스 axn 플러스 b, 그리고 이제 밑에 점은 xn, xn 제곱, 이렇게 두 점의 y좌표를 알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이것만 빼면 ln을 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ln은 여기서 이걸 뺀 거 식으로 굳이 적진 않을게요. 그냥 이렇게 빼면은 axn 플러스 b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까 기억에 의해서 xn 역시 등차 수열이다, 그죠? 자, 등차 수열이면은 여기 잠깐 복습을 여기 여백에다 해보면은 an이 등차 수열이면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예요. 그래서 전개를 하면 공차 곱하기 n 플러스 a-d 되거든요. 근데 a-d는 뭐 아무런 변수도 없으니까 그냥 상수 취급을 하면 되고, 여기 공차도 뭐 상수 취급을 할게요. 뭐 p라고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지만 포인트는 뭐다?
AN이라는 것은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앞으로 심화 문제에서 자주 쓰일 테니까 따로 그냥 정리를 하면 AN이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AN은 일반항을 이제 다들 아시죠? 그래서 방금 한 대로 전개를 하면요. n에 관한 1차식이 됩니다. n에 관한 1차식이 됩니다. 그건 이제는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xn이 등차 수열이니까 n에 관한 어떤 1차식 형태가 된다. 좀 적어 볼게요. 그러면 전개를 하면 전개한 것 역시 n에 관한 1차식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n에 관한 1차식이면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따라서 ln 역시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사실은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건 맞는데 과연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형태일까 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등차 수열의 합에 해당되는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은 공식 쓰면 되죠. 등차 수열의 합은 제일 구하기 쉬운 거죠. 공식이 제일 간단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냥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인데 이것은 자, 등차 수열 합 공식 한번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할 때 쓰는 공식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차를 할 때 쓰는 공식 2분의 n 괄호 열고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가 있었죠. 지금은 여기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공식을 써야겠는지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해봤다라고 치고 먼저 설명을 하면은 여기에 이 ln이라는 녀석의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첫째 항이고 막대기가 총 10개인데 그 중에 10번째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 항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공식을 쓸 겁니다. 2분의 n 괄호 열고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자, 여기에다가 뭘 대입을 해야 돼? 현재 항의 개수는 10개, 첫째 항은 3, 마지막 항은 15니까 차례대로 대입을 해주면 2분의 10 곱하기 3 플러스 15 해서 계산하면 답은 90이 되겠죠. 자, 이제 16번입니다.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A1이라고 하자. 그리고 A1의 둘레에다가 어떤 정사각형을 붙여서 만든 정사각형을 A2라고 하자. 그래서 이렇게 부피가 커졌어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또 비슷한 과정으로 한 변의 길이가 2의 제곱분의 1인 또 그 정사각형을 또 붙여가지고 이렇게 더 큰 정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할 때 중요한 말이죠.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할 때 10번째 정사각형은 더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 개의 둘레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딱 봐도 규칙성을 좀 파악을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규칙성을 파악할 때 처음에서 두 번째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 어떤 뭘 더했지 또는 뭘 곱했지 이건 좀 딱 봐도 곱하는 상황은 아닌 거 알겠죠? 더해 나가는 상황이라는 느낌은 들고 뭘 더했지 이렇게 관찰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고 여기서는 이 영상에서는 조금 더 스마트한 방식으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A1 둘레, A2 둘레, A3 둘레 구하고 규칙성을 파악을 했을 텐데 뭐 그렇게 풀려면 푸시고 여기 영상에서는 그냥 일반화해서 n번째 정사각형의 둘레와 바로 그 다음 n 플러스 1번째 정사각형의 둘레 요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사이에 어떤 비밀만 알면은 분명히 문제에서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할 때라고 했으니까 이 과정을 여기에다가 다 적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나는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사이의 관계만 알면 만사 오케이인 거죠. 자, 먼저 n번째도 역시 정사각형입니다. 당연히 한 면의 길이는 모르고 이렇게 좀 그냥 정사각형만 띡 이렇게 그려둘게요. 자, 관찰해보면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정사각형의 요 왼쪽 변의 길이가 여기 두 번째 정사각형이 여기에 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정사각형에, 그러니까 처음에 오른쪽 것도 이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게 1위로 간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원래 여기 있었는데 저기 위로 한 칸 더 올라갔고, 얘도 원래 여기 있었는데 밑으로 한 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n번째 정사각형에 쓰인 원래의 이 4개의 마디들은 그대로 쓰였습니다. 바로 그 오른쪽 바로 옆에 정사각형에. 다만 위치가 조금 조정되었을 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모서리를 추가한 형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여기 있다 하나 둘 셋 넷이 위치만 조금 조정돼서 이렇게 이동을 했고, 아유 미안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 둘 셋 넷이 이렇게 조정을, 위치를 살짝씩 간격을 조금 더 벌려주고,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모서리만 조금 더 추가해준 형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녹색 부분 모서리만 추가해 나가는 형식입니다. 그 관계를 파악을 했으면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n 플러스 1번째 정사각형의 둘레는 바로 그 직전의 정사각형의 둘레에다가 편의상 요거 하나의 이제 길이를 b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n 플러스 1번째 정사각형에서의 모서리 길이니까 편의상 bn 플러스 1이라고 할 텐데, 얘를 자 모서리가 총 4개니까 몇 개 더해준 거다? 4배 더해준 거다. 이런 식의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식까지 얻어냈으면 나머지는 좀 할만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들어갈 식을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저 bn을 한번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저거는 진짜로 규칙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서리는 여기입니다. 밑에 좀 그릴게요.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사각형의 모서리는, 추가된 모서리는 이제 요겁니다. 이것들 길이를 n에 관한 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요 길이가 2분의 1이라고 아까 문제에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문제에서 친절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성은 최대한 그 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들의 모양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를 이제 지수 1을 좀 갖다 붙일게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규칙성만 파악하면 되지.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죠. 두 번째 정사각형은 지수가 1이네. 세 번째 정사각형에서의 이제 모서리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1의 제곱이네. 그럼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1 되는 규칙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bn이라는 수열은 한 모서리가 2분의 1의 뭐인 n-1인,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 해주면 n-1인 모서리가 지금 하나 둘 있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 해주면은 이게 bn이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주면 2 곱하기 2의 1-n제곱이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2-n제곱 되겠죠. 자, 그래서 별표식에다가 기억을 대입을 하면은 최종식은 이렇게 됩니다. n 플러스 1번째 정사각형의 둘레는 바로 앞에 정사각형의 둘레에다가 더하기 4 곱하기, 자 bn이 2의 2-n제곱이니까 bn 플러스 1은 여러분 여기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만 대입해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맞죠? 2의 2-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 대입하면은 2의 1-n, 맞죠? 자, 그래서 식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 식 가지고 문제를 다 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A10의 둘레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차곡차곡 식을 좀 적어 볼 텐데, 편의상이 둘레라는 글자 좀 지울게요. 자, 먼저 A1은 얼마? A1의 둘레는 4죠. A2의 둘레는 이 식에다가 n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은 여기가 A2의 둘레가 되죠. 그래서 n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은 A2는 A1의 둘레에다가 더하기 4 곱하기 2에, 자 여기에 1-1 들어가니까 2의 0제곱 돼서 그냥 4죠. 그냥 이것도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할게요. 다 밑이 2니까 2의 제곱 곱하기 2의 1-n제곱이니까 2의 3-n제곱이죠. 여기에 2의 3-n제곱
좀 적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곡차곡 이번에 A3 한번 적어봅시다. 역시 니은식에다가 N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2 대입하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는 좀 생략을 해주고 바로 10번째 정사각형의 둘레식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좌변이 A10이 되려면은 역시 니은식에다가 N자리에 얼마를 9를 대입을 하면 되죠. 그러면 A9 플러스 2에 자, 여기다가 N자리에 9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6승 됩니다. 자, 왜 이렇게 10개의 식을 적었냐면 이 식을 모두 더하는 스킬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좀 잘 알아두세요. 문제 풀 때 많이 쓰이니까. 이 10개의 식을 차곡차곡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한번 더해보겠습니다. 문제 풀 때 좀 자주 쓰이니까 이참에 처음 보면 한번 봐두세요. 그러면 좌변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10 이렇게 되겠죠. 일단 한번 적어보고 필기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고 우변은 A1, A2 A 해가지고 A9까지 다 더해주죠. 하고 여기다가 4 더하기 이제 요런 것들 다 더해주면 됩니다. 4는 여기 있었고 자 하니까 여기 있던 A1부터 A9까지가 여기 왼쪽 오른쪽에 다 있으니까 다 그냥 빼가지고 날려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A10은 그냥 이거 계산한 값이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깔끔하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냥 좌변에 좌변끼리 더한 것을 다 더할 필요 없이 여기 이제 좌변에 A1이 있고 우변에 A1이 있으니까 어차피 더하면은 양변에서 A1 빼가지고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하나,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씩 없어집니다. 요 스킬을 알려주려고 지금 적은 거예요. 그럼 A2도 이렇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는 거 없어지고 A3도 왼쪽에 하나, 여기에 오른쪽에 하나 있는 거 안 적었지만 눈에 보이죠? 없애고 그 다음에 A9도 왼쪽에 하나 바로 이 위에 있겠지. 다 없애고 다니니까 좌변에 남은 것은 A10 하나밖에 없고 우변은 이제 남은 것들만 다 적어주면 되죠. 일단 4 따로 적어주고 2의 제곱부터 쭉 2분의 1씩 곱해가지고 2의 마이너스 6제곱까지 다 더해주면 됩니다. 딱 봐도 여기는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합이죠. 그러니까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은 그냥 여러분이 구해보시면 됩니다. 등비수열 합 공식도 다들 알 테니까. 하지만 내친 김에 끝까지 한번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등비수열 합 공식 혹시 기억 안 날까봐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공비가 1이 아닐 때 쓰는 공식이 R-1분의 첫째 양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또는 1-R분의 요렇게 두 가지 공식이 있었죠. 얘는 공비가 1보다 클 때 사용하는 것이고 얘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4 더하기 여기는 1-공비 분의 첫째 양 곱하기 1-공비의 n제곱 여기에 대입만 하면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현재 이 부분은 항의 개수는 총 9개죠. 그 9개는 이제 요 식의 개수를 세면 되죠. 그 다음에 첫째 양이 4, 그 다음에 공비가 2분의 1. 그래서 NAR 자리에 대입만 해주면 1-2분의 1 분의 4 괄호 열고 1-2분의 1의 9제곱. 정리해주면 4 더하기 여기 2분의 1이 위에 올라가서 8 되죠.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전개해주면 12-2의 9제곱분의 2의 세제곱 8은 2의 세제곱으로 고치고 그럼 12-2의 6제곱분의 1 2의 6제곱분의 1은 64분의 1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뭐 통분은 여러분이 하시고 하면은 64분의 768-1 해가지고 767이 됩니다. 그래서 규칙성 파악하는 방법이랑 요것만 파악하면은 그죠 식을 세울 수 있죠. 해가지고 이참에 여러가지 식을 좌변은 좌변끼리 그리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서 세련되게 없앨 거 없애주는 요거 이참에 좀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